제일 중요한 거는 권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권력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국가라는 것이.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책을 내가 정말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작가가 되려는 꿈을 가졌던 적도 없고, 근데 기왕 내가 나의 개인적 신념과 철학과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했으니 그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이나 창구를 유튜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창구를 이용해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닐까?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다행히도 너무 감사하게 또 다산북수에서 3번이나 연락을 주시고, 그래서 그럼 다산북수와 함께 책을 써보자. 그래서 책을 쓰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국제정치를 다루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만큼 국제정치의 현실주의라던가 그리고 국내의 정치인들과 국민들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과거 역사들도 좀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책들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위로부터의 역사였다면 이제는 아래로부터의 역사도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 국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기에 정말 좋은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게 맞는가,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거는 권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권력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국가라는 것이.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권력자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가의 권력자들이 본인들의 당선, 본인들의 지지율, 본인들의 집권의 연장을 위해서만 노력을 하고, 고대든 중세든 근대든 현대든 지금까지 많은 권력자들은 포퓰리즘 그리고 다른 존재하지도 않는 없는 적을 만들어내서 그 적으로부터 승리할 것이다, 우리들을 지켜낼 것이다, 이런 방식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게 자존심을 팔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현대사회의 사람들에게도 진솔하게 얘기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과장만 하고 좋은 역사밖에 없고 안 좋은 역사는 별로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좋은 것만 부각시키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거의 중심에는 권력이 있다는 거, 이거를 책에 좀 녹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이 심하게 본인들의 역사를 과할 정도로 치켜세우는 분위기가 있는 나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대한 역사만 있고 우리는 피해자고 우리는 안타까운 역사와 좋은 역사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받아들이고 있는 국민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는 또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도 많았고 권력자들이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던 것도 많았고 백성들은 오로지 그 왕만 쳐다보고 있었어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성역화된 것들을 깨고 싶었던 게 일단은 뭐 다른 이유 다 필요 없이 성역화된 걸 일단 깨자. 그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 왜곡하면은 중국이란 국가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국가가 지금 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다루고 싶었습니다. 조공책봉입니다. 한중일 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것은 조공책봉이에요. 사실 지금까지도 한반도 국가들과 중국 대륙의 국가들이 어떤 관계였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피곤할 정도로 많은 논쟁이 있어 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국가는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명나라와 청나라
그리고 조선만을 중국 대륙과 한반도의 관계로서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게 있는데, 과거에 조선뿐만 아니라 고려도 있었고 공조 백제 신라도 있었고 중국 대륙에도 명나라 청나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있었단 말이죠. 특히나 국제 정치적 상황이 바뀔 때마다 조공책봉의 성격은 굉장히 달라지게 되고, 그만큼 그 혼란과 후폭풍은 한반도에도 전달되게 되고, 그러니까 조공책봉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냥 단순하게 머리를 숙인 것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또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인가,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던 것인가. 이게 사람마다 너무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 많았다고 저희도 책을 쓰면서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입체적으로 다루고 평가와 판단은 독자분들의 몫으로 좀 돌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충실하게 좀 최대한 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있습니다.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제가 알기로는 철학 쪽에서는 이미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게 볼 텐데, 시각도 사람마다 너무나 다를 텐데,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다만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냐를 재단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관조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역사를 너무 자기들의 주관적 입장에서 보려다 보니 객관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 한반도의 과거 국가들의 입장에서만 너무 이제 보려고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정말 심하죠. 이런 관조적 시각을 갖는 것부터가, 사실 영국이란 국가, 유럽의 프랑스란 국가, 독일이란 국가가 과거에 뭘 했다, 그거 별로 그렇게 감정적이지 않게 충분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 관조적 시각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관조적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여기에 연관자가 아니라 제3의 사람으로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인 것이죠. 가족 간에는 관조적 시각이 어렵겠지만, 가족 간에 어떤 특정 이슈가 터졌을 때도 관조적 시각으로 보면은 가족인 거를 떠나서 이제 보려고 노력하는 게 되는 거죠. 역사도 좀 그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독자분들은 정치인 너무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1번이든 2번이든 뭐든 누구든 간에 정치인이면 일단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너무 안 믿는 게 좋지 않은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국가를 맡겨야 되는 정치인들은 결코 절대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들을 비판적으로 계속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그냥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뭐 정치인을 비판하는데 이런 차원도 넘어서야 돼요.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정치인들도 이제 그 똑똑해진 국민들을 속이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똑바로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어찌됐든 선거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만큼 이 권력자들에 대한 시각도 우리가 좀 교정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책에서 아주 중요한 중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많은 독자분들이 2023년, 이제 2024년이 시작이 되는데, 24년, 23년보다 좀 더 파이팅 하시고, 열등감이나 시기나 질투로부터 좀 벗어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